스마트 기기와 전자칠판의 등장으로 요즘 학교 수업 환경이 달라졌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에듀테크 선도 교사단을 운영해 수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은 전북 출신이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 당선권에 들지 못해 당의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당규에 따라 호남목 후보가 당선권에 우선 추천됐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고소 선상투표를 해야 하는 유권자는 이달 23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19일까지 주소지를 옮겨 전입신고를 마친 유권자는 새로운 거주지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정읍과 남원 등에서도 검정고시 시험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전주시에서만 운영되던 시험장이 올해부터 6개 권역으로 확대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 뉴스입니다. 책으로 된 교과서 대신 스마트 기기, 터치가 가능한 전자칠판 등이 등장하며 요즘 학교 수업 환경이 달라졌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에서는 미래교육 시스템에 발맞춰 스마트 기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요. 전북 에듀테크 선도 교사단을 운영해 수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초등학생들이 지층이 생성되는 과정을 그래픽을 이용해 만들어 봅니다. 전북교육청이 제공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 진행되고 있는 초등학교 수업 시간 모습입니다. 책을 쓸 때는 글을 쓰기 때문에 손이 너무 아팠는데 웨어북으로 하면은 손이 안 아프고 타자로 치니까 빨리 칠 수 있어서 좋았어요. 기존에는 책으로 수업을 했었는데 스마트 기기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되게 다양하게 체험도 할 수 있고 각자의 속도에 맞춰서 학습을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교사는 학생들의 스마트 기기 화면을 전자칠판에 공유하고 학생들은 본인의 학습 정보를 등록합니다. 스마트 기기가 교과서가 되고 학생들의 노트가 되는 겁니다.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수업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좀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를 하게 되거든요. 확실히 좀 수업 시간에 딴짓하거나 수업의 재미를 못 느끼던 친구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를 하게 되고요. 그동안은 약간 지식을 외우거나 습득하는 데 좀 치중된 수업이었다면 이제는 학생들이 지식의 재생산자로서 자기만의 지식을 만들어가는 그런 학습 방법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전북교육청은 미래 교육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에듀테크를 활용한 수업 능력을 높이기 위해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찾아가는 교원 연수를 실시한 데 이어 올해도 맞춤형 교원 연수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교육청은 올해 320명의 에듀테크 선도교사를 위촉하고 도내 초중교 교원 14,000명 등 교원 전문직을 대상으로 한 연수도 실시합니다. 교사들이 에듀테크를 활용하여 학생들과 토론하며 협력하는 수업, 질문이 있는 수업 등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교실 수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북의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에듀테크 직무 연수를 계획하고 있으며 실습 위주의 연수를 통해 선생님들의 수업 능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전북교육청은 올해 초등학교 4, 5학년에게는 웨일북을, 중학교 1, 2학년과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에게는 노트북 7만 9천여 대를 추가 보급합니다. 교육부가 2025년부터 진행하는 AI 디지털 교과서 정책에 앞서 전북 지역 에듀테크 교육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4.10 총선에서 전주시 을선거구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전북 출신이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 당선권에 들지 못해 당의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정 의원은 19일 전북특별자치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규에 따라 호남 목세 후보가 당선권에 우선 추천됐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의원은 보수의 불모지인 호남에 기반을 둔 보수 정치인들의 배제는 국민의힘이 전국 정당으로 가는 길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2021년 서진 정책의 일환으로 호남 등 취약 지역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우선 추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당원 당규를 명문화한 바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를 위해 군인이나 장애인, 수용자와 같이 거소 선상투표를 해야 하는 유권자는 이달 23일까지 주소지 행정기관이나 인터넷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거소투표 신고서는 시군청이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관위나 시군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유권자는 19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새로운 거주지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을 위해 사회관계망 서비스 유료 광고글을 올린 국회의원 예비후보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다수의 선거구민이 이용하는 SNS 커뮤니티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글 90여 건을 올리고 커뮤니티 운영자에게 광고비 60만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일 120일 전부터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법에서 정하지 않은 금품과 같은 이익 제공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정읍과 남원 등에서도 검정고시 시험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은 올해부터 검정고시 응시자들의 편의성 등을 위해 전주시에서만 운영되던 시험장을 남원과 정읍, 군산, 익산 등 6개 권역에서 운영합니다. 새만금 육상 태양광 사업공사 수주를 알선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은 브로커가 구속됐습니다. 서울 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에 따르면 법원은 18일 알선 수재 혐의로 브로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군산시 공무원 등과 접촉해 육상 태양광 사업공사 수주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돈을 챙겨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앞서 군산시가 2020년 99메가와트 규모의 새만금 육상 태양광 2구역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당시 특혜가 있었다고 보고 강임준 군산시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습니다. 익산시의 한 콘크리트 수로관 제조 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2시 반쯤 익산시 금마면의 한 콘크리트 수로관 제조 공장에서 화물 운송 장비를 수리하던 50대가 장비와 기둥 사이에 몸통이 끼어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창군이 전남 영광군에 있는 한빛원전 1, 2호기 계속 운전과 관련한 방사선 환경 영향평가서 초안 공람을 시작했습니다. 고창군은 지난 18일부터 한 달 동안 고창읍 등 13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배치하고 주민 의견을 받습니다. 설계 수명기간 40년이 끝나가는 한빛원전 1, 2호기 10년 추가 운행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주민들은 군청이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남원시가 조성하고 있는 광역 소각시설에서 외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남원시의회 이숙자 남원시의원은 19일 열린 제26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대산면 쓰레기 소각장 활용과 대응 방안을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남원시가 지난해 말 발표한 신규 광역 소각시설 설치 계획은 순창군의 생활 폐기물도 남원에서 처리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소각시설 건립에 앞서 외부 폐기물 처리 적절성 등 면밀한 검토와 향후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조국혁신당의 비조지민 바람이 전북을 강타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례정당 투표에 있어서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을 제치고 전북 제1야당으로 떠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북은 전통적으로 비례정당 투표에 있어서 1위는 민주당, 2위 녹색정의당, 3위 국민의힘 순의 득표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전북 내 비례정당 정치 구도가 대폭 재편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기존의 민주정의 국힘 체제가 조국민주 국힘 체제로 변화할 것이라는 시각이 높다고 합니다. 전북 정치권은 현 정권에 제대로 나서 싸우지 못하는 민주당의 답답함에 실망감을 느낀 일명 이탈표들이 조국혁신당으로 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야권을 지지하는 일부 시민들은 0.7% 차이로 민주당이 패한 지난 대선의 실패를 정의당에 책임 씌우는 데다 전북 현안인 새만금 개발과 새만금 국제공항 설립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인 정의당의 고개를 돌린 표심이 조국혁신당으로 발길을 돌린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순창군이 67억 원을 투입해 저수지 수리시설과 같은 농업 생산 기반 시설을 정비합니다. 세부적으로는 용 배수로와 수리시설 개보수에 각각 21억 원을, 중산저수지 준설사업 등에 19억 원을 투입합니다. 농업 기반 시설을 정비해서 국민이 안심하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가뭄 또는 호우 시에도 농업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남원시가 지난달 선정된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에 지원금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원시는 총 사업비 90억 원 중 국도비 58억여 원을 확보해 시비 부담을 줄이게 됐습니다. 남원시는 2026년까지 대산면 신계리와 운교리 일원에 임대형 단독주택 28호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들이 머물고 싶어하는 농촌마을을 조성하겠습니다. 나경균 전 국민의힘 김제부안 당협위원장이 새만금 개발공사 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나 사장은 김제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 자문위원과 원광대학교 초빙교수, GX칼텍스 고문 등을 지냈습니다. 나 사장은 이번 정부 철학인 공정과 상식을 공사 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삼고 공사가 당면한 대내외 현안 해결과 미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제시가 오는 29일 개최 예정인 꽃 빛들이 축제 중간보고회를 열고 작지만 소중한 감동, 김제의 꽃빛 봄날을 주제로 축제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시민문화체육공원 일원을 7개 구역으로 나눠 128개 팀이 참여하는 가운데 술 없이 친환경적이며 시민이 만들고 격식 없는 방식의 행사를 치를 예정입니다. 특히 주민 주도형 행사를 늘리고 어린이를 위한 플레이존과 벼룩시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야간 경관을 조성해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제 꽃빛들이 축제는 29일부터 사흘 동안 치러집니다. 임실군이 고령의 영세 농민들의 일손을 돕기 위해 농작업 대행단을 운영합니다. 지원 대상은 70세 이상 0.5헥타르 미만을 경작하는 농업인으로 대행단이 밭을 갈거나 두둑 만들기, 비닐 씌우기 작업 등을 대신 해줍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관련 서류를 임실 중부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제출 신청하면 됩니다. 정읍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3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정읍시는 적극행정 설명서와 방침을 직원들에게 배포하고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우수 공무원 선발, 공무원 보호 지원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적극행정 국민신청 우수유공기관 공무원에 선정됐고 전북특별자치도에 적극행정 유공도지사 포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학수 시장은 시정을 믿고 협조해준 시민과 적극행정 문화 확산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공직자의 노력의 결실이라며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